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오스코텍입니다. 일단 미국의 연준 쪽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이 있었고요. 적어도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것은 이제는 온 세상이, 온 시장이 다 알고 있어요. 이와 더불어서 대한민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가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바이오 주식들에 대한 주가 상승이 꽤나 커요. 거의 대장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파른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자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가 바로 바이오 주식 쪽이었고, 이제 이에 대한 부담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으로 또 바이오 제약이 꽤나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뭐 금리 인하 혹은 금리 상승에 대한 피크 아웃 이런 쪽에 대한 수혜도 분명히 있겠고, 무엇보다 공매도 금지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금지된다는 것은 매출이 아무리 형편이 없더라도 누를 수 있는 힘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제가 그 당시에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기업이 바로 HLB였죠. HLB를 이제 공매도 금지 최대 수혜주, 코스닥 공매도 순위 항상 원탑, 내년 5월 5배 펌핑, HLB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사실 이 당시에 HLB에 대해서는 일단 바이오주였다는 점, 그리고 공매도가 금지됨으로써 이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었다는 점, 공매도 비중이 가장 컸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주가는 대략 한 33,000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주가는 대략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쯤에 33,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는 지금 뭐 바이오 제약 쪽에서 대장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죠. 현재는 53,300원으로 대략 한 70%? 네, 한 7, 80% 정도의 그런 주가 상승이 한 달 동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HLB 같은 경우도 간암 치료제에 대한 신약 허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저 같은 경우도 HLB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가로 장난을 너무 많이 쳤던 기업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암 치료제에 대한 수혜 정도가 얼마나 클지조차 예상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자회사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 그 자회사들을 죄다 상장시키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신으로 인해서 저는 HLB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터졌을 때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들, 그리고 무엇보다 HLB와는 다르게 약간은 주가에 대한 흐름이라던가 혹은 자회사에 대한 그런 일감 몰아주기 혹은 자회사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등을 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매지온이라던가 아니면 유한양행, 그리고 오스코텍 이런 기업들을 조금 더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 중에서 오늘은 오스코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오스코텍은 뭐 저 같은 경우도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맞아요. 일단 추가 매수까지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꽤나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고, 사실 오스코텍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최근 동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2월 5일, 네, 2주 전쯤에 말씀드렸죠. 2주 전쯤에 자, 불안한 시장 이럴 때일수록 확실한 곳에 가야 합니다. 유한양행의 성공은 정해져 있습니다. 유한양행, 오스코텍, 렉나자, 내년 출격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 당시에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을 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 이후에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꽤나 좋은 그런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 오스코텍은 그 전부터 뭐 꾸준히 이제 지켜보았던 기업이고, 이번 달 들어서 매수 그리고 추가 매수까지 진행을 하면서 꽤나 좋은 그런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맞아요. 현재 수익률 기준으로는 약간 8.4%네요. 약 8.4%의 수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추가 매수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비중은 상당히 큰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내년에 이제 기다렸었던 대한민국의 첫 번째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탄생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나온 지표를 봤을 때에는 사실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임상 3상 이후까지 임상 3상까지 왔을 때의 그런 성공률이 75%가 넘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신약이 75%가 넘는 성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표를 봤을 때에는 일단 글로벌 임상이 현 단계까지 진행됐을 경우 신약 허가까지의 성공 확률이 지금까지 나타났을 때는 대략 한 75% 이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지금까지의 지표를 봤을 때 사실 실패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려왔고, 이번엔 좀 핵심만 좀 추려서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타그리소가 현재 폐암 치료제로서는 타그리소가 글로벌 원탑입니다. 1차 치료제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타그리소 딱 하나 가지고만 매년 매출액이 8조 원이 찍히는 어마무시한 블록버스터급 신약이에요. 사실상 이 항암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쪽이 폐암 쪽이기 때문에 뭐 당연하다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이제 처음으로 사상 최초로 렉나자가 이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이고 현재까지의 지표를 봤을 때에는 모든 면에서 타그리소를 렉나자가 눌러버리는 그런 지표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자, 연 매출 8조에 달하는 타그리소를 렉나자가 그러니까 유한양행과 양행 오스코텍 그리고 J&J 존슨앤존슨이 이제 공동 개발하고 있고 공동 임상을 하고 있는 이 렉나자가 모든 지표를 앞서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봤을 때에도 결국 이제 전체 생존 기간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전체 생존 기간 나오려면은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한 내후년 상반기쯤에 나올 것이고 전체 생존 기간이라는 것 자체가 이 생존 기간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상을 받고 있는 환자들이 죽어야지만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것까지 나온다면 일단 지금까지는 그래프가 좀 벌어지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래프가 벌어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물론 숫자로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생존 기간이라고 치겠습니다. 이게 환자 수, 생존 기간이라고 치면은 타그리소는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은 일단 렉나자 같은 경우, 렉나자와 이제 리그리반테 병용요법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가고 있다. 이 정도의 그래프 차이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임상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실제로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올해 한 10월, 11월 그쯤에 임상은 성공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힐 정도로 사실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온 것은 맞아요. 무엇보다 렉나자 단독으로만 봤을 때도 그러니까 오스코텍이 처음에 기술 수출을 했고 유한양행이 받아서 유한양행이 존슨앤존슨이 기술 수출을 하는 이런 렉나자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봤을 때에도 일단 무진행 생존 기간 그러니까 암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그런 생존 기간이 20개월이 넘었어요. 참고로 타그리소는 18.9개월 그리고 임상에 대한 환경에 따라서 16.6개월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렉나자 같은 경우는 사실 타그레소에 비해서도 내전이 환자가 훨씬 더 많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내전이 환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암의 진척도가 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고 사실상 굉장히 경우가 안 좋은 경우 뇌전이까지 발생하는 겁니다. 뇌로 전이되었기 때문에 얘기만 들어도 얼마나 안 좋은지 알 수 있는 것인데 참고로 렉나자 쪽에 대한 그런 뇌전이 환자가 훨씬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진의 생존 기간이 오히려 길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사실 저는 이번에 대한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없을 수가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셀론 뉴스와 그리고 이제 타그리소와 화학 항암 요법에 비해서 무진 생존 기간이 길지가 않다. 그러니까 화학 요법과 타그리소의 그런 병용 요법은 대략 한 29개월 그리고 이런 이제 아미반타막과 레이저 티닙의 병용 요법이 약간 3.7개월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건 차이가 난다. 그래서 29개월이 이겼기 때문에 이걸 졌다. 따라서 약의 출시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임상 성공은 될 수 있겠지만 임상 성공이 되더라도 시장을 장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식의 의견으로 인해서 이런 식의 주가 하락 그리고 이런 기대감이 끼기 전에 주가로 다시금 돌아오게 된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이 1차 치료제, 그러니까 1차 치료제에 대한 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폐암 치료제에 걸리고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1차 치료제입니다. 2차, 3차로 갈수록 죽을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한 달이라도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치료를 받는 게 3차, 2차, 4차 치료라는 것이고 1차 치료 같은 경우는 치료제를 먹으면서 진행 정도를 최대한 늦추는 정도 혹은 어떻게 보면 치료까지 가능한 정도가 1차 치료제가 쓰는 시장이고 당연히 1차 치료제 시장이 가장 큽니다. 어차피 2차, 3차로 넘어갈수록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치료 과정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다가 가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 혹은 치료를 포기할지언정, 그러니까 삶을 포기할지언정 조금 더 편한 삶을 좀 만들어 가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력해지는 시기가 바로 말기, 그러니까 치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그 정도 시기부터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1차 치료제로서는 화학요법을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1차 치료제 임상인데 굳이 2차, 3차까지 끌고 와서 타그레스가 반박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지고 있는 타그레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매출의 총액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고 참고로 폐암 환자는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자, 폐암 환자의 수가
환자의 수가 가면 갈수록 증가 뿐만 아니라 폐암 환자의 생존 기간도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뭐 고령화 플러스 의료기술의 발달도 있을 거고요. 혹은 환경 오염 이런 것들도 있겠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폐암 환자가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환자의 생존 기간도 길어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결국 폐암 치료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한번 수요가 발생되면 더 긴 기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만 하더라도 8조 원의 매출을 내고 있는 타그리소가 시간이 갈수록 10조, 15조, 20조 정도의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실제로 존슨앤존슨 측에서 이건 병역요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타그리소보다 약가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병역요법을 좀 생각했을 때는 매년 20조 정도의 연간 매출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크까지 갔을 때는 30조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밝혀지고 있는 만큼, 결국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조 원만 넘어도 블록버스터급 신약인데, 이거 뭐 8조, 10조, 20조, 30조까지 가니까 말도 안 되는 규모의 그런 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거의 인류사에 있어서는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임상에 대한 결과 발표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고, 조금 더 기대할 만한 부분이 지금까지 나온 지표가 타그리소를 압도하고 있다. 심지어 병역요법, 그러니까 렉나자와 아미반타마의 병역요법뿐만 아니라 렉나자 하나만 봤더라도 타그리소를 압도하는 그런 지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병역요법 같은 경우는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아까 화학용법과 타그리소를 병역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에도 한번 언급해드렸지만, 이 병역요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약을 그냥 2개 맞는 거예요. 2개 맞는 것. 그러니까 이거 결국에는 비용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부작용 문제가 있습니다. 자, 약을 2개 맞기 때문에 치료효과는 당연히 더 좋겠죠. 그런데 2개 맞기 때문에 비용이 2배로 들어요. 그리고 부작용도 2배로 세집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의사의 재량 혹은 환자의 요구로 인해서 한 가지의 약품을 만들어졌을 때 딱 하나의 약품을 맞겠다라고 쳤을 때 높은 확률로 렉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미반타맙은 렉나자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그 주된 매출은 렉나자가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존슨앤존슨을 하고자 하는 병역법 같은 경우도 렉나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큰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번 임상에 성공을 하면서 그리고 타그리소를 완벽하게 대체하지 않더라도 이쪽 시장에 진출하는 것만으로도 꽤나 큰 폭의 그런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꽤나 큰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렉나자 같은 경우,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의 렉나자 같은 경우는 이미 국내에서는 2차 치료제로서는 쓰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약가에 대한 협상과 보험에 대한 협상, 그리고 1차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그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1차 치료제로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쓰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국내에서 1차 치료제로 쓰일 경우에는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에 따른 로열티라던가 혹은 이에 따른 그런 실적에 대한 성장성도 꽤나 클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2차 치료제로서 쓴 이제 의사들의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 타그리소와 체감상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약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왔었고, 심지어 타그리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타그리소를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1차 치료제로서 타그리소를 사용했을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합병증이에요. 합병증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심장. 따라서 합병증, 부작용이 생기면 영구적으로 이제 병이 남는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렉나자 같은 경우는 심장에 대한 합병증에 대한 부작용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왔던 부작용은 그냥 첫 번째 정도,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좀 불편한 정도, 뭐 손발이 저리고 구토가 나고 두통이 생기고 이런 정도의 부작용이 나오는 것인데, 타그리소는 심장이 망가지는 그런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의사들도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뭐 하나만 맞든 아니면 2개를 맞든 결국에는 화학용법을 사용하지 않는 한 치료에 대한 그런 결과값에 대해서는 꽤나 기대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참고로 존슨앤존슨 측에서 가장 이제 보수적으로 봤을 때 3년 내에 5조 이상의 매출을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3년 내에 5조 이상의 매출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 중에서 한 12%, 중간값이 한 10%, 10에서 15% 정도가 이제 중간값 약 12, 13 정도 되겠죠. 정도의 로열티가 이제 유한양행에 제공되고요. 여기서
이제 나머지 40%를 오스코텍에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5조 정도의 매출만 나더라도, 최소 5조 정도의 매출만 나더라도 유한양행이 대략 한 5천억 이상, 최소 5천억 이상, 그런데 13% 좀 봤을 때는 대략 한 7천억 정도의 그런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3년 내에 발생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40%를 오스코텍에 제공이 되면 여기서 오스코텍 자회사 제노스코와 가져가는 것인데, 참고로 제노스코의 비중, 제노스코의 지분의 75%가 오스코텍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대략 한 7천억 정도, 여기서 40%를 가져간다면 대략 한 3천억 정도가 이제 오스코트에 떨어지는 것이고, 그 중에서 25%를 나눠주게 되면 결국에는 오스코트에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보수로 봤을 때에도 대략 한 2천억 정도, 매년 2천억 정도의 그런 매출이 3년 내에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현재 시가총액은 오스코텍에 대략 한 8,100억 정도 돼요. 8,100억인데 2천억 정도의 매출액이 3년 내에 발생한다. 이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최소 50% 이상은 되기 때문에 결국 1,000억 원 정도의 실적이 발생할 경우 오스코텍에 가져갈 수 있는 가치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되겠느냐. 참고로 오스코텍은 렉나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치료도, 치료제에 대한 임상도 하고 있고, 그리고 면역 치료제에 대한 임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기술 수출을 적극적으로 이제 선호하고 있다, 이런 식의 좀 밝히고 있는 만큼 신약에 대한 그런 관심도와, 그리고 렉나자를 통한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자금의 유입, 그뿐만이 아니죠. 처음에 이제 임상에 성공할 경우 약간 1.4조 원 정도를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스코텍의 지분이 제네스코 거 빼고 유한양행과 빼면은 대략 한 5,5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한 번에 5,500억 정도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시가총액의 8,100억짜리에 5,500억 정도의 자금이 한 번에 들어온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약간 1,000억 원 정도의 그런 실적이 꾸준히 찍히게 된다. 이렇게 봤을 때에는 저는 지금 기준으로서는 다시금 매력적인 구간에 다가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금리의 인상에 대한 피크 아웃이 찍혔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도 맛집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바이오 제약 쪽에서도 상당한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부동산 자금이 대거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테마주를 타는, 그러니까 테마주를 좋아하는 자금들이 꽤나 많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결국 테마의 끝판왕은 바이오 제약이거든요. 바이오 제약만큼 꿈을 팔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사실상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오스코텍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 유한양행에 대해서도 분석을 좀 같이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렉나자, 그리고 아미반타맙의 그런 병역요법과 더불어서 렉나자 단독요법 같은 경우도 이미 타그레스 단독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체 생존기간까지 나오게 될 경우 아마 높은 확률로 임상은 통과가 될 것이고요. 신약까지 나오게 되면 타그레스의 그런 현재 기준으로 8조 원 정도 되는 매출액을 빠르게 잠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승!